경기 북부 관문이자 중심도시인 의정부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의정부시를 누비며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애환을 나눈 분인데요. 선택과 약속 제21대 국회의원 대담. 이번 시간에는 27년간 의정부시를 지켜온 김민철 국회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꾸준함의 결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좀 낙선의 고배를 마셨지만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께 김민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김민철이 국회의원 되기까지 김민철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 의정부 시민들께서 그동안 저를 쭉 성원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그런 했던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됐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 깊이 이렇게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총선은 정말 우리가 지난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을 이어온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 더욱 이렇게 앞장서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어느 때보다 요즘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선거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거 이후에 당선 인사를 조금 이렇게 계속 다녔고요. 그리고 또 당선 인사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사실 국회에 이제 공부 모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모임이 저도 모르는 공부 모임마다 그냥 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뭐랄까 국회 등원하기 전에 여러 이제 좀 맞는 걸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당의 초선 의원들이 거의 한 68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선 의원들끼리 서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서로 이제 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바쁘게 일정을 보내고 있고요. 또 틈틈이 또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으로서는 초선이지만 국회의원 보좌관 그리고 지역위원장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를 시작하게 계기는 이제 제가 의정부에 들어온 지가 이제 93년, 2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송산동, 지금 미술관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거의 의정부 내에서 의정부 시민들도 시골이라는 동네로 이제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쪽 밀락지구 개발도 들어가고 이제 이런 시점 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민들이 이제 민원들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 처리를 하면서 앞장서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당시 이제 지인의 소개로 우리 문희상 의원님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줌으로써 인연이 돼서 이 동네 송산동 협의회장으로 이렇게 시작한 게 정치 입문 계기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의정부와 27년 인연이 있어요. 의정부로 이렇게 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오게 된 계기라고는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여기 양주에 있는 26사단에서 군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저희 가족 친척분들이 이제 병원을 하시는데 이제 병원 오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으로 인연으로 해서 이제 이쪽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정치인의 삶은 참 고단하죠. 가정보다는 사회생활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치인이라도 가족과 많이 보내는 정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정치를 쭉 해오면서 어느 순간에 봤더니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그때 아차하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보니까 우리 딸이 중학생이고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가족들을 이렇게 챙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항상 그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마음 한번 영상으로 한번 전해 주시죠. 여보, 이번 선거도 그렇고 이전 선거도 그렇고 항상 나보다 더 그 마음 졸이면서 열심히 이렇게 뛰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고맙고 그리고 감사하고 항상 사랑합니다. 아들, 딸에게도 한번 해주시지 그래요. 우리 아들, 딸 정말 이번 선거 때 고생 너무 많이 했고 이제 한참 그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 아빠로 인해서 그 본인들의 생활이 좀 제약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아빠를 믿고 그렇게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다. 네, 정치를 하면서 많은 좌우명 그리고 생활 신조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굳이 좌우명이라면 허시우행, 이제 예리한 통찰력으로 이제 소처럼 이렇게 그 또박또박 이제 일을 해 나가는 이제 호시우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정치를 쭉 오랫동안 이렇게 해 오면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뭐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옆에 있는 우리 의정부 시민들 일도 있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 부하 내동으로 막 흔들리고 같이 이렇게 되면 그 일을 처리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꾸준하게 제가 들으면서 차분하게 이렇게 일 처리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좌우명 호시우행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께서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실 텐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일 그리고 인물 있다고 그런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저는 이제 백범 뭐 김구 선생님도 계시고 뭐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저의 정치적 스승이고 아버지시라고는 우리 문희상 그 이제 국회의장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 이제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라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세요. 그 노무현 대통령님은 이제 그 국민을 위해서는 이제 모든 권위주의, 권위를 내려놓고 그 국민들 편에 서서 일을 본인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 국민 편에 서서 일을 해 오시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존경하고요.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 개혁을 그래도 그 다른 건 몰라 정치 개혁은 확실하게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런 자리에 올 수 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의원님에게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제가 정치하는 데에 큰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신 분, 뭐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의원님은 뭐 정치하셔 바쁘실 텐데 뭐 취미나 뭐 즐겨하시는 뭐 활동이 있습니까? 정치인이 취미가 많으면 정치를 못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가끔 이제 제가 낚시를 좋아합니다. 낚시. 그래서 이제 틈 날 때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 낚시를 함으로써 이제 좀 마음도 정리되고 머리도 좀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전에도 낚시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최근에는 뭐 가셨나요? 최근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낚시에 집중이 아니니까요. 네. 네, 앞으로 그 4년간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의정 방향 그리고 지역의 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북부 발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기 북부 발전은 이제 사실 그 우리 경기도민들 그리고 이제 일단은 경기도를 따지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뭐 개정해야 된다는 게 이제 경기도민들의 이제 전체 생각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경기 북부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제 그걸 개정해야 된다고 할 때는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그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워요. 그게 그 이 수도권에 있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개정을 하려면 사실 지방에 있는 의원들이 네. 찬성을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워서 이제 우리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좀 이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한 미군 기지가 이제 북부 쪽에 많이 있었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하고 또 이제 접경 지역이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의 100%거든요. 경기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접경 지역법이나 공여 구역 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을 해서 거기를 개정을 하든 거기에 좀 더 넣어서 북부에 이렇게 그 발전을 방향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가 법안 발의예요. 네. 일전에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구상하고 계신 법안 있으세요? 여기저기서 1호 법안이 뭐냐고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거침없이 그냥 우리 경기북도 그 설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것은 이제 경기 남부와 북부의 그 이제 그 주민들, 시민들의 도민들의 삶의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그 경기 북도를 만들어서 우리 그 경기 북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제 그러한 도시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구체적인 뭐 실행 방향은 있으실까요? 그 실행 방안은 들어가면 이제 전 20대에서도 그 이제 많이 발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발의된 부분이 이제 보통 20대에 되면 다 폐기가 되거든요. 그 회기가 끝나면. 그래서 다시 경기북도 설치법을 다시 발의를 해서 그래도 왜 경기북도가 만들어야 되는지를 도민들한테 알리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그 국가균형 발전 그리고 자치분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같은 경기도 내에서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어떻게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더 큰 희망을 갖고 그래도 적극 법안을 발의해 보려고 합니다. 지역구가 의정부세요. 북도로 인해서 의정부는 어떤 전기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그 의정부 하면 이제 예전부터 우리 그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이제 관문도시, 수부도시 그리고 이제 그 북부 지역을 이쪽으로 지나가려면 의정부를 지나지 않고는 이제 지나갈 수 없는 도시 이제 이런 쪽의 의미가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의정부가 북부 지역의 중심 도시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 도시는 이제 사실 전에는 이제 뭐 북부청이 없었을 때 이제 이런데 지금 우리 의정부의 경기 북부청 뭐 그리고 경찰청 그리고 소방청 뭐 교육청 이런 게 다 이제 행정기관이 의정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를 잘 활용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이제 여러 가지 경기 북부에서 의정부의 중심 도시 할 수 있는 그 기관 시설 이런 부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국정을 많이 운영을 하실 건데요. 지역 현안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정과 지역 활동, 이 밸런스 유지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이 어려운 걸 해결할 것인가요? 그런데 지역구 시민들이 뽑아주지 않으면 국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회의원으로 뽑았는데 국회 활동을 안 하면 또 국회의원을 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제 지역구가 의정부다 보니 지방에 있는 의원들보다 훨씬 낫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초선 의원들도 보니까 지방에를 이렇게 다닐 수가 없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막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제 내려가는 것보다 저는 이제 의정부에서 출퇴근을 하고 그리고 의정부에 다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현안들 그리고 그 현안들을 가지고 또 국회에 가서 그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네.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총선을
약간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대표 공약이 대중교통체계 재설계라고 하셨어요. 의정부는 나름 철도망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 대표 공약을 내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그 주민들을 제가 이렇게 그 원외 생활할 때부터 쭉 만나고 다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교통 불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통 불편이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 의정부에는 경전철도 있고 네. 뭐 광역버스도 있고 뭐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주민들이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올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해봤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토론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는 있지만 적절한 효과적으로 배치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해소를 하니 최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로 가는 출퇴근 인구가 어디가 많은지 그리고 의정부 시내권으로 다니는 분들이 어디가 많은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 적절히 이렇게 배치를 하면 그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이제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렇게 있다 보면 전부 이제 그 회사들 이익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너무 이익을 찾다 보면 주민들의 그 교통 불편한 지대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걸 적절히 그 분산 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이제 다른 비용보다는 그 우리 그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는 데 비용을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정부가 주차 공간도 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까요? 그 주차 문제는 도시 지역으로 들어오는 데마다 주차 문제를 이야기 안 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의정부 주차 문제 이야기는 이제 밀락지구에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별내 지역은 뭐 같은 택지 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이 밀락지구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편을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이 그 밀락지구라든지 우리 의정부 시내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 주차 문제는 일단은 공공기관부터 네. 그 최소한 야간에라도 이렇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주민들 불편을 좀 해소하고 또 상가 지역은 뭐 필요하면 그 인근에 뭐 시간대를 주어서 그 시간대만이라도 좀 편리를 봐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면 이제 그 공공 주차장을 그 확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정부에 늘 해묵은 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이건공유지 반환 활용 방안인데요. 네.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그 반환은 지금 빨리 돼야 되는데 일부는 반환되고 일부는 지금 반환되지 않는 곳이 몇 군데 뭐 에세이온, 레드크라우드, 뭐 스탠리 뭐 이런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미군 기지 의정부 한 8군데 있는 곳은 그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그 이 미군 기지가 다 그 이전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이전 못한 곳이 이제 레드크라우드 그리고 이제 에세이온 그리고 이제 캠프 스탠리인데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캠프 스탠리에 이제 뭐 부대는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그 반환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걸 조속히 그 반환을 할 수 있도록 네. 국회에 가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곳이 의정부 미술도서관입니다. 의원께서는 생활 환경 인프라에도 관심이 많으세요. 의정부의 이런 문화생활 인프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전에부터 의정부 시민들은 그 의정부는 그냥 서울의 배드타운 뭐 이런 쪽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아파트만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탈피하고 의정부의 자족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화 콘텐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둬서 의정부에서 생활을 하고 네. 의정부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그 문화 도시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경기 북부에 있는 문화예술 좋아하는 분들이 의정부에 이렇게 오셔서 그 진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문화예술 쪽에 그 예산을 좀 더 많이 그 앞으로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1호 법안을 여쭤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먼저 예산 확보 어떤 걸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예산 확보는 일단 그 정책부터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정책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그 당선자인 지금에도 계속 이제 제가 공개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이제 각 기관도 제가 찾아다니면서 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도 지금 열심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좀 생각해 놓은 것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만 오픈해 주시죠. 지금 우리 시민들 아직 그걸 더 봐야 돼요. 제가 들어가서 그래서 그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보다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을 막 희망 고문을 시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것보다는 좀 더 파악을 해서 그 공개할 시점이 6월 중 안에는 공개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는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시는데 시민들에게 어떤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그 이제 이번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게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제 욕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따라 우리 그 지역에서도 일 열심히 하고 국회에서도 일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으로 남고 싶고요. 그리고 네. 또 이제 앞으로 의정활동 4년간 이제 4년간 활동을 하면서 우리 그 의정부 시민들과 더욱더 소통하고 그리고 틈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뵙고 그냥 그래 김민철은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 의정부 시민의 한 사람이다. 이런 정도 시민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정부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그 의정부 시민 여러분, 저를 21대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혹은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의정부와 정치 세대 교체가 됐으니 이제 뭔가 정말 잘할 것이다 이런 희망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사실 마음도 그리고 어깨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국회에 나가더라도 의정부 출신의 국회의원이라는 부분을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그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1대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많이 성원 지지해 주신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부를 새롭고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